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이등병 시절 47번째 이야기. 준비태세 비상훈련.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휴식이 끝나고 행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으스름 달빛에 고준혁이 비쳐드는 산골짝 외로운 길. 밤새 행군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나의 머릿속은 온통 굴대 생각뿐이었습니다. 암담하고 침울한 생각들이 온통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창에 가면 어떻게 하나. 나 때문에 죄 없이 함께 고생할 사수 이상병이나 분대장 박하사를 어찌 볼 것인가. 그뿐인가. 소대장은 징계받지 않을까. 중대장은 지휘 책임을 지지 않을까. 나보다 앞서 굴대를 잃어버린 이총의 손이병과 이이병도 나와 마찬가지로 풀이 죽은 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총일분대 전체에 암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상병이나 분대장, 그 누구도 말없이 묵묵히 걷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미안했고 괴로웠습니다. 이총 굴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굴대를 꺼내서 군장 속에나 방상 주머니 속에만 넣었어도 되었을 것을 왜 우리 예비총열 주머니가 부실한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못했는지 내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토록 마르던 목도 이제 마르지 않고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육체 따로 정신 따로 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졸렸습니다. 새벽 4시를 넘기면서 밤새 행군으로 지친 몸이 졸음이라는 적과 또 싸워야 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졸을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황당했지만 그래도 졸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돌뿌리가 많은 자갈길을 걸으며 졸다가 넘어지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졸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쏟아지는 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대장은 계속 앞뒤로 다니며 졸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분가도 시켰지만 어느새 눈꺼풀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 군장을 짊어진 채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코까지 골면서 단잠을 잤습니다. 돌멩이 가득한 산길이 그대로 포근한 안방 같았지요. 부공이 고지에서 내려와 신장로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인제읍이 가까운 것으로 알고 기뻐했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인제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로 3시간여를 더 걸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제읍 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고참 중 누군가 저기 건빵 공장이 보인다 고하더군요. 3월 30일 새벽 6시. 휘뿌연 새벽의 대기를 뚫고 우리는 인제읍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다. 고참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제 저쪽 건너다 보이는 곳이 우리 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제읍 중간에서 휴식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간간히 민간인들이 지나다녔지만 군인들을 워낙 많이 본 사람들인지라 해전병무리 같은 우리들을 보고도 예사로웠습니다. 사수 이상병이 건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군장에 따로 가져온 것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때서야 배가 엄청 고프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육체는 파김치같이 늘어졌고 무릎과 발바닥은 송곳으로 찌른 듯 쑤시고 아팠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군대 오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군대 입대하는 장정들이 군에서 고생할 생각에 걱정의 마음을 군인이 많은 인제와 원통이라는 지명에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내 심정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인제 땅인데 밤새워 행군하여 힘들고 지친 몸에 굴대까지 잃어버려 마음까지 극도로 우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모습 그 신세였습니다. 날이 뿌옇게 밝아왔습니다. 잿빛 어둠이 벗겨지는 것을 보며 지난 시간 저 어둠을 뚫고 지나온 하룻밤이 꿈만 같았습니다. 인제읍을 관통하는 국도를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이 길이 설악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제읍을 벗어나니 오른쪽으로 맑은 강물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으로는 산악지대인데 그 위에 합강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길은 합강정을 왼쪽으로 끼고 거의 90도 정도 꺾였습니다. 오른쪽 강물은 두 개의 지류가 합쳐지는 합강지점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흘러드는 강물이 내린천, 왼편으로 흘러드는 강물이 인북천이라 했습니다. 인북천을 따라 한참을 걸어 마침내 강을 건너가는 다리를 만났습니다. 리빙스톤교. 다리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우리 분대로 지원 나와서 기관총을 메고 가는 오상병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상병이 그 다리의 유래를 말해주었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군 장교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다리가 없어서 크게 고전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휴전 후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곳에 다리를 건설했고 그로 인해 다리 이름이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톤교를 지날 때 앞산 위로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17연대 정문 앞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측으로 다시 강변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인북천을 오른쪽으로 끼고 왼편은 논들이 있는 시골길이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왼쪽 산자락 쪽으로 올라가니 그곳은 넓은 구릉지대에 있는 사격장이었습니다. 17연대 공용화기 사격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지막 휴식을 했습니다. 바로 올려다 보이는 산이 우리의 진지라고 하더군요. 눈을 틀어 바라보니 7~80도 급경사를 이룬 산자락이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아, 또 올라가야 하는구나. 그날 아침 나는 지난밤 고난의 행군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행군의 아침. 계곡 따라 흐르던 행군의 대열이 보랏빛 여명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 밤새워 즐긴 삶을 이어온 군상들, 병사들은 지쳐 있었다. 아름답게 빛나는 삼봉의 일출도, 태양빛이 만들어내는 대지 위의 산수화도 지친 병사들은 감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밤을 지새워 자신과 벌인 처절한 싸움, 그 숱하게 걷어찬 돌부리에 고통스레 울부짖는 발가락들. 고운 아침. 그러나 병사들은 이 아침에 새소리도 듣지 못했다. 인제 가는 길.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